土曜日今週の土曜に面接面接がある。あ社員面接1人とアルバイト 사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네 너무 착해요. 제가 처음에는 그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이제 신입사원 입사를 했죠. 한 번에 떡볶이집을 4개를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배신감을 느꼈던 첫 장사였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작업들이 더 잘 팔리기 위한 작업을 해버렸구나. 그때도 또 배신을 당하시고 또 당해버렸네요. 가장 믿었던 사실 가족이 돈 앞에서 제일 무섭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12년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조그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호라고 합니다. 무장 소개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아, 네. 뭐 파는 곳이에요? 저희 이제 한우가 베이스가 되고요. 비쌀 것 같은데요. 마장동에서 직접 이제 저희가 고기를 다 들여오기 때문에 중간 거치는 거 없이 바로 받아서 저희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숯도 다 직접 하시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숯 할 때는 잡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네요. 저희가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몸빵이라고 하죠. 제가 뭐 사장이라고 해도 가게를 오픈한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모든 일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젊으니까요. 이번엔 뭐 하시나요? 저희가 그 세트 메뉴랑 단품 메뉴에 다 이제 된장찌개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프랩이라고 하죠. 된장찌개 프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장사가 처음이신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랑 아기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왔던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서 제가 그 기존에 다녔던 일본 회사를 퇴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직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때는 서비스업 자체가 완전 셧다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는 힘들겠다 생각이 돼서 어떤 분의 소개로 제 자본도 들어가서 한 번에 떡볶이집을 4개를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큰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본인의 자본을 많이 투여한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3명이 같이 손을 잡았는데 그 2명의 돈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게 나중에 가서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큰 실패와 사람에게 받은 그 배신감을 느꼈던 첫 장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사실 떡볶이집 아니고 네. 그냥 개인 장사를 해봐도 사실 되는 거였고 그분의 말에 쏠락 넘어간 게 가장 크죠. 그 미래가 엄청나게 커 보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경험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편승돼서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그릇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사실 배신당한 거잖아요. 네. 그때 들었었던 감정이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도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떡볶이집이 결국엔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돈의 무서움이죠. 가장 큰 거는 돈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빚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때요 생겼죠. 그러고 갚느라고 새로운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들 이제 갚는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도 뛰고 그랬었습니다. 그거 망하고 나서 회사 맞습니다. 네. 홍대에서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을 우연히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분께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떡볶이집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같이 할 생각 없냐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무슨 일 하셨어요? 이제 가맹 사업에 이제 경영 지원팀이라고 각 가맹점에서 점주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오픈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하셨어요? 그때 1년 일했어요. 딱 1년. 왜 갑자기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일하는 만큼의 그런 성과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보람을 느꼈던 게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안에서도 구상을 그려가면서 일을 하던 시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회사에 이제 후계자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그 어르신들의 그 제안이 있으셔서 60년을 이어왔던 그 회사의 그 다음 100년을 내가 책임져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래도 꽤 잘 됐나요? 연매출 200억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60년을 살아왔다는 거는 잘 되는 회사죠. 네. 그러면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네. 뭐부터 하셨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회사가 60년 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회사 로고라던가 누가 만든지 모르는 회사 로고랑 그리고 팜플렛도 한 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조업,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거든요. 근데 60년 동안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만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증서 한 장 없이 60년을 해오신 거예요. 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일단 인증서들을 많이 발행을 해놔야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토대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다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증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지원 사업들 따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회사 외부에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담당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해외 지원 사업이랑 그 전시회를 많이 다니다가 다니는 그 기간 동안 친척들 세 집안이 같이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지분이 60% 이상 있으셨는데 어차피 너네 아들이 사장도 되고 이끌어 나갈 테니까 너 지분 조금 포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입사 전에 다 이야기를 끝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지분에 딱 49%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소각하셨어요. 그게 작업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였죠. 또 뒤통수를 맞아요.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네. 가장 믿었던 가족이 돈 앞에서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머니가 엄청 많이 자책하셨어요. 본인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매각이 결정됐다는 걸로 어머니가 자책을 많이 하셨었죠. 손도 못 쓰고 그냥 회사가 팔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자. 그러니까 가족들의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각을 한 건데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자. 그래서 다른 회계사분들이랑 그다음에 법무사분들이랑 변호사들이랑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소송건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랑 싸우는 결정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죠. 제가 했던 모든 작업들이 더 잘 팔리기 위한 작업을 해버렸구나. 그거에 대한 허탈함이 엄청 컸죠. 그때도 또 배신을 당하시고 또 당해버렸는데.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원망이 더 클 것 같아요. 한동안은 계속 무너지지 않으려고 운동도 많이 하고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 하셔서 어머님 모시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좀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공백이 한 1년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많은 옵션들 중에 1년 동안 쉬는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 많이 해보면서 할아버님 회사를 매각하면서 생긴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이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 할아버지의 그 사업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경험도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그런 일본어에 대한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일본에서 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뭐 하시나요? 이제 영업 시간이 다가와서 고기를 좀 준비를 하려고요. 장사를 그러면 시작하게 되신 이유가 혹시 뭐예요? 일본에서 처음에 장사하려고 부동산도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장사를 준비해보지 않고 뭐 회사에 사원으로 일한다던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본으로 할 때 아무래도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12년 동안 계셨다고 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 조금만 예. 제가 처음에는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이제 일본에서 레스토랑이랑 결혼식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죠. 그래서 회계 재무 업무를 한 3년 하다가 저희 사장님께 얘기 드려서 저는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나중에 제가 이제 책임자가 된다고 했을 때 모든 현장의 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사업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경험을 해야지 제대로 된 사업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컸고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받은 그런 도움들을 혹시 행여나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는 친구들에게 그걸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다 일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워킹 홀리데이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일단은 주고 싶은 게 제일 컸고요. 제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때 저를 받아주셨던 사장님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서 마음이 맞고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와 같이 일본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다 일본인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그러면 채용 안 하시나요? 한국인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한국분 채용하려고 지금 면접 날짜가 내일이어서요. 네, 걱정 마십시오. 動画ですか、ずっと。動画ずっと動画よ。やば。なんで YouTube 始めるんですか。5時半に3人4人2つある。 일본어를 쓰시니까 이제 콜라보. 그래요? 뭐가 톤이 좀 높아지나요? 아마 그 일본어를 배운 게 젊었을 때 배웠으니까 더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네. 너무 착해요. 뭘 잘 해주시나요? 네. なんだろう。같이 일하시면서 답답한 건 없으세요? 답답한 거는 딱히 없어요. 사장님이랑 일할 때는 저와 다르게 어쨌든 이런 요식업의 경험이 조금 덜 있으시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고. 전화 감사합니다. 숙길등심입니다. 예, 창가로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약 들어온 거예요? 예. 예약 들어오면 기분이 좀 좋은가요? 요즘 제가 전화를 다 제 개인 핸드폰으로 다 전화를 시켜놨거든요. 제 하루에 엔돌핀을 돋는 거는 예약 전화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저희가 지금 있는 게 공원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달라요. 조금 더 목 좋은 데를 잡고 시작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매출이 안 나와서 버티는 홍보겠죠? 홍보. 그 다음에는 저희도 이제 막대한 돈을 써서 광고비를 내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제 자본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큰 장벽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가 약간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고 막 지금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 있으세요? 가장 큰 거는 이제 PTSD죠. 저희 그 코로나 시기에 했었던 떡볶이집에 대한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손님 안 계실 때, 손님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조금 많이 힘들죠. 다 자영업 하시면은 아시지 않을까요? 본사에서 일도 해보고 막 가맹 사업도 해보고 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봐요. 본인 가게 하니까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네요. 그 녹봉 먹고 일하다가 녹봉이 아닌 제 돈으로 녹봉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경제적 부담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담도 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장님의 꿈이 뭐예요? 저는 이 조그만 가게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성공을 시킨 다음에 일본에 넘어가서 저희 할아버님께서 만드셨던 사업체를 뛰어넘는 사업체를 만든 게 저의 꿈입니다.